자, 지난 시간에는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죠.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건 바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이러한 형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소스 코드일까요? 이제 여기에서 define의 약자인 def라는 게 보일 거예요. 즉 어떤 거를 정의한다는 건데요. 즉 고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하는 건데 그 고라는 이름의 함수가 하는 역할은 총 3번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함수를 정의해서 반복되는 문장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하나의 고라는 함수는 3번 헬로를 출력한다는 점에서 이 고를 3번 썼으니까 총 몇 번 헬로가 출력이 될까요? 답은 바로 9번이죠. 3 곱하기 3을 해서 총 9번 출력이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어떠한 다양한 소스 코드가 반복이 되거나 할 때는 이렇게 하나의 함수를 정의해서 그 함수를 나중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이란 여러 개의 함수가 반복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바로 지역 변수란 함수 내에서 선언한 변수로 해당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에만 존재하며 실행이 끝나면 없어진다는 특징이 있는 변수가 바로 지역 변수예요. 반면에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내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한번 이어서 이러한 소스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러한 구조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처음 접했을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a라는 변수에 10을 넣어줬죠. 그 다음 이제 펑이라는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제 함수가 어떠한 동작을 하냐면은 a와 b를 더한 값을 c에 넣어주는 거죠. 또한 이제 함수가 실행됨에 있어서 b라는 변수를 받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어떠한 변수를 받아서 그 변수를 b라고 하여 이 함수 안에서 처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a와 b를 더한 값을 c에 넣어서 return, 즉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즉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어떠한 c라는 결과가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반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번 이제 이렇게 펑션이라는 함수에 10이라는 값을 넣어서 실행한 결과를 출력해 보도록 할까요? 그럼 과연 어떠한 값이 출력이 될까요? 답은 바로 이렇게 20이 나옵니다. 여러 번 실행해도 20이 나오고요. 아무튼 정답은 20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넣었고 그 다음 이제 펑션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는데 10이라는 값을 4개의 변수로 넣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 b라는 변수가 10이라는 값을 가지는 것과 동일한 거죠. 즉 10과 10을 더해서 그 결과인 20이 반환이 되는 거예요. 즉 펑션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동작을 처리하도록 정의를 해준 거예요. 즉 a와 어떠한 값을 더해서 출력하도록 만든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이 예제 또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흡사한 구조를 가져요. 다만 4개 변수가 없을 뿐이죠. 즉 어떠한 값이 전달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형태 자체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함수가 정의가 될 때는 띄어쓰기와 같은 이 들여쓰기로 함수의 범위를 정의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총 3개의 프린트 함수가 모두 같은 들여쓰기를 가지고 있죠. 즉 이 고라는 함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이제 함수 밖으로 나와서 이 고라는 함수를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헬로가 총 3번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함수가 작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떠한 값을 받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 펑이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b라는 변수로 사용될 값을 받는다는 특징이 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함수의 바깥쪽에 있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하고요. 함수의 안쪽에 있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이 지역 변수 b와 c 같은 경우는 이 함수가 종료됨에 따라서 자동으로 폐기 처분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 a 같은 경우는 전역 변수라서 전체 프로그램 안에서 언제든지 사용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아마 처음
공부했을 때 이 내용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언제부턴가는 정말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전역 변수, 지역 변수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변수 A, B, C를 각각 지역 변수인지 전역 변수인지 구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A는 지역 변수일까요? 전역 변수일까요? 바로 전역 변수예요. 즉 함수의 바깥쪽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B 같은 경우는 스퀘어라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역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C 또한 마찬가지로 함수의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전역 변수, B는 지역 변수, C는 전역 변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바로 이런 식으로 함수에 대한 간단한 개괄적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함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볼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 함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이 예제를 직접 타이핑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넣어 주었고요. 이제 스퀘어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곱을 영어로 하면 스퀘어거든요. 즉 특정한 숫자에 대해서 제곱을 구하는 함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의 제곱을 b에다가 넣어서 리턴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c에는 이 제곱을 수행한 함수에다가 20을 더해서 그 값을 가지고 있도록 한 뒤에 이제 이렇게 c의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12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이 스퀘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서 a의 제곱인 100에다가 20을 더해서 그 결과가 출력이 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마음대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프로그램 내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수의 안에 있냐 밖에 있냐에 따라서 지역 변수 및 전역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까지 공부를 해보았어요.